This is some of the best action that we've had in any of these movies. And we shot the most stunts on the day in camera. 좋은 말 할 때 티저 가져와. 오늘의 스파팅카 새롭게 공개된 브랜뉴데이의 포스터 그리고 짧은 클립 또 드디어 올 준비를 마친 그분 올트론이 복귀하는 비전 캐스의 소식까지 빠르게 진도 나가보자. 자, 마블이 퍼니셔 1 라스트 킬의 여파를 몰아 브랜뉴데이의 새로운 떡밥을 공개했죠. 퍼니셔 1 라스트 킬 이건 패스하자. 일단 이번 영화에서 보여줄 여러가지 효과들 프랙티컬 이펙트의 일부 장면들을 공개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동안 대부분 CG로만 처리했던 웹스윙을 이렇게 와이어 하네스에 매달아 실제 스턴트로 찍은 분량, 요런 장면이 이번 영화가 역대 최다라고 하죠. 자, 여기선 기존 트레일러에 없었던 장면, 원작의 이스터에그도 보이는데 코믹스처럼 겨울옷을 입고 있는 스파이더맨, 우리 피러도 이렇게 추위를 타긴 타죠. 뉴욕이 진짜 개춥긴 합니다. 어쨌든 영화의 일부가 겨울을 배경으로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스파이더맨이 감옥에서 더핸드와 싸우는 장면, 이제 슬슬 연결되는 떡밥이 나오죠. 바로 지난 본어게인 시즌2의 엔딩, 머독은 자신이 데어데블인 걸 밝혔고 I am Daredevil. Order! Criminal, what is this? 결국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됩니다. 이 데어데블로서 저지른 모든 범죄 때문에 구속된 거죠. 그래서 피터가 진짜 거미로 변하는 이 시점, 바로 이 감옥이 혹시 머독이 갇혀있는 그 감옥인지, 대체 왜 여기서 싸우는 것인지도 궁금해지죠. 뭐 핸드가 데어데블에게 복수하기 위해 감옥에 갇혀있는 머독을 없애러 왔고, 과거에 연을 맺고 있던 피터가 그를 구하기 위해 이 감옥에 도착했다 라는 피셜까지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자신을 도와줬던 변호사 양반이 데어데블이다, 이건 이제 피터도 알게 됐죠. 물론 머독은 얘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본어게인 시즌3가 촬영 중이에요. 여기엔 이미 눈도장을 찍었던 제시카 존스, 루크 케이지, 또 쿨룬의 소자, 우리 아이언 찐따, 아니 아이언 피스트까지 모두 복귀하죠. 데드 시절의 디펜더스가 모두 돌아오는 건데 시즌3에서도 머독이 여전히 감옥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때문에 스파이더맨이 머독을 구해주는 씬까진 솔직히 기대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미 영화에 캐릭터가 너무 많아. 비하인드 씬에선 풀장비를 갖춰 입은 스콜피온, 그에게 몸을 던지는 스파이더맨이 보이는데 등 쪽의 슈트가 더 자세히 보이죠. 루머에 따르면 툼스톤이 그의 탈옥을 도와줬을 것 같고, 여기서 상대방을 환각에 빠뜨리는 시그니처, 이 독침을 사용한 장면이 분명히 나오겠죠. 또 모르긴 몰라도 이 독침은 브루스를 헐크로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후 장면은 스파이더맨의 겨울 전투, 이렇게 트럭 쪽으로 튕겨 나가고 있고 패딩 조끼와 비닐을 쓰고 있습니다. 코믹스에선 이게 이스터에그로 나왔었고 우리 필라기 형도 비슷한 장면을 보여준 적 있고요. 아마 겨울을 배경으로 했던 노예염 직후가 아닐까 싶고, 앞서 알려진 것처럼 짧게 흘러가는 몽타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아닐까. 자, 다음 트레일러의 공개 시점을 예상해보면 일단 6월 5일에 소니 작품이 개봉하죠. 먼저 요 시점을 노려봐야 할 것 같고요. 대략 3주 정도가 남았으니까 일단 알람 버튼 살포시 누르시고 우리 3주만 더 존버해보자. 자, 한국 시간으로 지난 13일 뉴욕 자비치 센터에서 열린 디즈니의 대형 이벤트 업프론트 프레젠테이션이 열렸고요. 이게 사실 팬들 모아놓고 진행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광고주들이랑 미디어 관계자들 모아놓고 다음 1년 동안 어떤 컨텐츠가 나올지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광고 영업 무대가 진행되고요. 이 자리에선 디즈니의 새로운 CEO 조시 드어마로가 처음으로 공식 무대에 올랐고, 우리가 진짜 보고 싶은 파트 마벨 슬레이터에선 폴 베타니, 로다주, 톰 히들스턴이 무대 위에 올라옵니다. 네, 마블이 이번 행사에 유일하게 꺼낸 카드, 이 비전 퀘스트를 소개하기 위해서인데, 이 비전 퀘스트는 10월, 이 둠스가 12월이니 겸사겸사 이 둘까지 나온 거죠. 이 자리에서 히들스턴은 로다주에게 요런 말을 건네는데, Love you 3000. 실제 영화에서는 아예 반대 상황이 텐데 말이죠. 로다주는 이제 히어로가 아닌 빌런이 되고, 반대로 톰은 빌런에서 히어로가 되었으니 이 둘의 그림도 꽤나 볼만하겠죠. 그리고 이 어프로트 현장에선 비전 퀘스트의 푸티지 하나가 공개됩니다. 영상엔 인간 형태의 비전이 보이고 그가 마블의 여러 작품들을 시청하며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본 듯한 장면으로 시작된다. 여기엔 비전의 어벤져스 합류부터 와칸다 전투, 마인드스톤이 뽑히던 순간, 웨스트부에서 완다와 함께한 일상까지
Wanda. MCU 전반에 걸친 비전의 모든 기억들이었는데 문제는 지금의 비전이 그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 그래 그 감정 없는 껍데기인 상태라는 거죠. 결국 아무런 감정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가 다시 기존의 인간성을 되찾으려는 스토리가 이번 시리즈의 핵심 정서라 볼 수 있겠고요. 이후 현실 왜곡적인 분위기, 완다비전 특유의 몽환적인 톤이 이어지고 이후 울트론을 연기했던 제임스 스페이더. Ultron. In the flesh. Or no, not yet. Not this chrysalis. Piece in our time. 그가 풍성한 수염을 기른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 이후 비전의 아들인 토미가 잠깐 비치는데 스페이더는 있어 보이라며 비전을 조롱하며 끝이 난다. 자, 지난 인터뷰를 통해 폴 베타니는 이 작품의 재밌는 점 중 하나는 비전의 머릿속을 마침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거긴 생각보다 훨씬 더 어수선하다. 비전이 AI들을 자신의 머릿속에 살려두기 위해 계속 복사 붙여넣기를 해왔다. 그중 하나는 사이코패스라서 꽤 강력한 방화벽 뒤에 가둬둬야 했다 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일단 지금 비전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AI들, 자비스부터 프라이데이, 이디스, 더미, 울트론까지 이번 작품엔 이 모두가 인간 형태로 등장하고 비전은 이 자기 머릿속의 존재들과 끊임없이 싸우겠죠. 폴은 이번 작품을 두고 세대 간의 트라우마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향후 스피드가 될 비전의 아들, 이 토미가 직접 모습을 보이죠. 이 빌리와는 달리 약 5년 만의 등장인데 얘네들은 원래 완다가 헥스 안에서 만들어낸 존재였고 이 헥스가 무너지면서 사라졌다가 다시 남의 몸을 빌려서 두 번째 삶을 시작하고요. 토미! 그 기억을 직접 살아낸 적이 없기에 결국 두 사람 모두 원본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 즉 이 둘의 만남은 단순한 부자 상봉이 아니라 진짜가 아닌 채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공통 질문을 공유하는 만남이기도 합니다. 또 원작에서 이 둘이 영 어벤져스의 핵심 멤버로 성장하는 만큼 이번 작품은 스피드의 데뷔를 위한 작품이기도 하죠. 일단 이번 작품의 캐스팅을 확인해보면 자비스 역엔 제임스 다시, 프라이데이 역엔 올라프 레디, 이디스 역엔 에밀리 햄프셔, 조카스타 역엔 티니아 밀러, 스타크의 덤이랑 류 또한 등장하고 이번 어프런트에서 공개된 한 장의 사진, 여기엔 거대한 대저택에 들어서는 비전이 보이는데 이는 아마 비전의 정신세계 안, 이 모든 AI들이 모여있는 공간이겠죠. 또 팔라딘 역의 토드 스테스이, 그리고 무려 18년 만에 돌아오는 이분, 아이언맨 1편에서 토니를 납치했던 라자 역의 파란 타이르 또한 마블로 돌아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캐스팅인 게 아이언맨의 스토리가 시작되었던 그 시점의 빌런이 아이언맨이 죽은 시대의 마지막 유산을 노리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비전 캐스는 오는 10월 14일 총 8개의 에피소드로 공개. 그리고 2달 뒤엔 둠스데이가 개봉하죠. 폴이 내년엔 어벤져스의 의무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직접 밝힌 바이기에 결국 이 작품에서 그가 인간성을 회복하고 쌍둥이 아들인 빌리와 토미와 함께 이 시크릿 워즈로 복귀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비전 캐스의 예고편도 뜨는 대로 아시죠? 바로 달려와 볼게요.